안녕하세요. 네오비 89기 장천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신탁 등기의 종류와 신탁 등기된 부동산 물건을 중개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탁 등기는 신탁법상 개념으로 특정 재산권을 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목적이나 일정한 자의 이익을 위해 재산권을 관리하고 처분하게 하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이때 등기해야 할 재산권의 신탁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이때 하는 등기를 신탁 등기라고 부릅니다. 신탁 등기 종류로는 담보신탁, 개발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서는 담보신탁을 가리킵니다. 그럼 담보신탁이 뭐냐? 대출을 할 때 채권 담보를 위해 부동산 소유권의 저당권을 잡는 대신에 수익 증서를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입니다. 등기상 실소유주는 차주는 맞으나 이는 근저당권이 말소가 되면 소유자가 실소유자로 다시 등기가 되는 이런 신탁 등기 대부분이 이것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럼 부동산 신탁 등기를 이렇게 이용하는 이유가 뭐냐? 1차적으로 담보대출을 많이 받기 위한 겁니다. 은행이 개인한테 대출을 해주게 되면 그 대출 한도를 사정할 때 개인은 이 소액 임차인에 대한 최우선 변제 금액을 공제를 하기 때문에 그 방마당 최저 공제가 보통 방 개수당 한 3천, 서울 같은 경우 3,700만 원을 공제하게 되면은 한 1억 1,100만 원 정도를 공제하고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일반 이제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 이제 신탁 등기를 이제 하는 경우하고 비교를 해보면 일반 대출을 LTV 기준으로 한 60%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신탁 등기 제도를 활용하면은 매매가의 85% 내지 95%까지 대출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실입주금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신탁 등기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신탁 등기를 많이 이용하는 이유가 금융비용 절감 측면입니다. 일반 대출 같은 경우에는 근저당 설정, 감정평가 등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수수료가 많이 드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금융비용이 많이 절감이 된다.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신탁 등기 제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중개업자가 이 신탁 등기된 부동산 물건을 중개할 때 주의할 점입니다. 신탁 등기된 부동산을 중개할 때는 반드시 신탁 원부 확인이 필수인데요. 일반 임대차 계약에서는 등기 등본을 확인하고 거기에 이제 전입 신고 확정일자 받고 하면은 그럼 이제 대항력이 갖추게 되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이 신탁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뿐만 아니라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가지고 신탁 원부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럼 그 신탁 원부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등기부 등본을 발급을 받지 않습니까? 인터넷상에서도 발급이 되니까 등기부 등본을 발급을 받아서 갑구상에 보면 갑구가 이제 소유권 나타내는 거잖아요. 갑구의 최종 소유자를 확인해 보면 차주 이름이 개인 이름이 아니고 무슨 신탁회사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신탁 등기된 거구나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신탁회사하고 거기에 보면은 신탁 번호가 나와 있어요. 그럼 그 번호를 가지고 해당 등기소를 찾아가가지고 신탁 원부를 발급받는 거예요. 그럼 신탁 원부 내용이 뭐가 들어있냐? 보통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 내용, 그 다음에 신탁 보수는 어떻게 되고, 특약사항과 확약서,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 등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특약사항입니다. 이 특약사항에 뭐가 담겨 있냐면은 이 차주 이름이 되지 않고 신탁사로 이제 소유권자가 넘어왔는데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계약의 주체가 누구고 누구를 할 수 있고 또 누구 동의를 받아야 되며 계약금이나 잔금은 누가 수용하고 반환은 누가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그 특약사항에 이런 수탁자가 이런 위탁자로 계약을 할 수 있는 어떤 위임 내용이, 권한부여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권한부여가 돼 있으면은 위탁자가 하면 되는데 권한부여가 안 돼 있다고 그러면은 그 등기상 최종 소유자인 신탁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입금도 마찬가지로 그 신탁회사로 입금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이미 신탁 등기가 돼 있는데 그 위탁자가 뭐 돈을 보내주고 해가지고 이런 신탁 등기 관련해 가지고 사기 사건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공인중개사 확인 설명 의무는
공인중개사가 이제 그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발급을 해서 이런 임대차 매매 계약할 때는 이렇게 확인을 해주고 하는 게 의무가 확인 설명 의무가 있는데 등기부등본뿐만 아니라 이 신탁 등기된 거는 신탁 원부까지도 반드시 그 발급을 해가지고 이런 내용, 위탁자하고 수탁자의 관계, 이런 이임 내용 이런 것들을 반드시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이 중개사들이 이런 걸 간과해가지고 어떤 소송에 휘말려서 패소를 당한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것도 있었죠. 그러면 실무 현장에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제가 챙겨봤거든요. 보니까 실제 이제 신탁 등기된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 일반 계약을 맺을 때 일단 잔금 신탁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그냥 똑같이 진행을 하더라고요. 대신 이제 특약상에다가 이렇게 잔금시 신탁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신탁사의 어떤 동의 없이 진행된 경우라면 전세 대출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특약상에다가 이렇게 말소한다는 조건을 고지를 하면 되는데, 어떤 잔금날 한 4, 5일 전에 법무사를 통해서 신탁사한테 이 신탁 등기를 말소하겠다는 내용을 먼저 통보를 해요. 그러고 나서 잔금날 그 임대인이 위탁자가 대출은행한테 대출금을 전부 갚아요. 그 갚는 돈은 뭐 자기 돈 일부도 보태겠지만은 임대차 계약에서 이제 임차인한테 또 일부 받는 돈까지 포함해서 하겠죠. 그 돈을 받았고 이제 전부 입금을 시키고 은행한테 입금 확인서를 받습니다. 그럼 그 입금 확인서를 법무사를 통해서 신탁 말소 등기를 하도록 그 당일날 다 원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그 등기가 완료되어 가지고 이제 말소됐다라는 고지가 오면은 그 고지를 임차인한테 통지를 해주게 되면은 일반 신탁 등기가 없는 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세는 그렇게 되는데 월세 같은 경우에는 워낙 보증금이 작기 때문에 신탁 말소를 하지 않고 그냥 그 신탁회사한테 동의를 받아가지고 계약을 맺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무조건 신탁 등기라고 하면은 부동산은 무조건 무속하지 말고 이런 것들 잘 챙겨서 하면은 아무 문제 없이 진행이 될 것 같더라고요. 예, 오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